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알뜰사이 최영화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비 오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조심하게 오셨죠? 네. 예. 오늘 헤드라인을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5개월이 지났습니다. 중간 성적표를 보겠는데 아무래도 미국은 끄떡없고 중국은 코너에 몰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는 4.5% 그 사이에 올랐고요. 상하이는 17%나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길을 확실히 꺾겠다는 트럼프의 의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요. 오늘 머니투데이에서는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 4가지를 나열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무역 규모.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모보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더 크다라는 점. 달러 패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기축통화 달러와의 발행권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기술 격차.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여전히 격차가 상당하다라고 하고, 국제관계. 아무래도 미국의 이런 패권이 조금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5개월간의 성적표에도 그것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 뭐 이미 앞서서 예견된 부분이긴 합니다. 중국 쪽이 이제 미국보다 훨씬 더 이제 수출에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경쟁에서도 당연히 만약에 이 싸움이 시작이 되면 당연히 이제 미국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미국은 중국의 기술 격차가 상당히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무역 압박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싸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던 건데 이제는 중국이 꺼낼 카드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실제로 중국이 약간 물러서는 모습 좀 보일 것 같은 좀 액션을 취하니까 시장에서도 위안화가 오히려 강세로 바뀌는 등 이 때문에 좀 시장이 빠르게 좀 회복이 되고 있죠. 아마 앞으로는 무역 전쟁이 지속은 되겠지만 지금보다 더 격화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성장률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중국은 성장률을 전망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왜? 분석에 따르면, 그러니까 나의 댓글들에서 재미있게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갖게 된 이유도 미국과의 플라자 합의가 있었죠. 개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격을 있었던 것이다. 중국도 아마 그러한 결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 분석 기사와 함께 조금 더 우리 증시에서는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헤드라인 몇 개 더 볼 텐데요. 미국에서는 전기차 관련 대표주 테슬라가 있는데 CEO 리스크에 또 울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사실상 잦은 상장 폐지라는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말을 다시 뒤집었어요. 상장 폐지 결국 없던 일로 했고요. 모델3 양산과 솔라시티 합병도 재무 악화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속되는 재무 악화, 주가 급락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뭐 주주들은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원래 자진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가는 급등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진 상장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회사의 주식을 모두 다 사야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시장에서는 아니 너희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 주식을 샀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맞는 어떤 돈을 구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핫하게 나오면서 테슬라의 주가 급등을 했는데 다시 없던 일로 바뀌면서 단기간의 약세는 피할 수 없게 된 것 같고요. 테슬라 자체의 신뢰도도 이번 기회에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로 인해서 저희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이 크게 흔들림이 흔들림이 없다 보니까 뭐 이번에 이제 자진 상장 폐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캡틴, 에코프로, SK 머티리얼즈 등 오늘 전기차 관련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나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오늘 두드러지 2~3% 상승 보이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 떠들썩하게 한국을 했던 이 돈스코이오 보물섬 이야기가 결국 사기 의혹이 제시되며 2,600여 명의 피해로 90억 원의 피해액이 더 커지고 있대요. 류승진 전 회장이 돈스코이오 관련 체포영장 추가 발부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또다시 52주 최저가를 나타냈습니다. 그 시가총액 1위인 대장주의 삼성전자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특히 여름 증시에서 삼성전자의 약세가 너무나 유별난데요. 지난 16일에 최저가를 찍은 이후 20일에 또다시 최저가 흐름을 나타낸 삼성전자. 전 고점 대비 20%가량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전 고점 대비 주가가 20% 넘게 하락한 상태를 말하는
베어마켓에 진입했다라고 판단합니다. 통상 주식이 베어마켓에 진입하면 장기간 침체 국면에 빠지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러면 다시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시일이 걸릴까요? 자, 표를 보면 삼성전자가 베어마켓에 빠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2011년, 2015년 사이에 해마다 베어마켓에 빠졌는데요. 흥미로운 건 베어마켓 떨어진 시기가 거의 6월에서 9월 사이에 여름에서 가을에 몰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여름에 자주 심각한 약세장이 찾아왔음을 알 수 있는데요. 베어마켓 후 전고점 회복까지 6개월 소요 예상이 된다는 점을 봤을 때 이번 삼성전자 하반기에도 좀 털고 일어나지 않을까. 주가 상승률 하반기에 월등하게 높다라고 하니까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이 기사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투자 적기다. 믿어도 될까요? 저도 투자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삼성전자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생산을 여태까지는 이제 수익성 추구해서 물량 확대로 지속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치킨 게임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가 작용한 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시장의 예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적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스마트폰 판매량 부분은 사실 조금 수익성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나머지의 걱정은 좀 과도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마 하반기가 되면 될수록 많은 투자자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는 이전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는 현재가 투자 적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PER 7배에서 8배 사이를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 주가에서 한 15% 정도까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보면 반복적인 패턴이 자주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참 경기 순환을 많이 탔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이 같은 주가 패턴이 또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 그걸 잘 타면 주가 수익을 꽤 짭짤하게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분석도 있는데, 이건 좀 뒤늦게 우리가 늘 느끼는 점이고요. 일각에서는 올해는 과거와 다를 것이다라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미 모건 스탠리에서는 투자 의견을 주의를 줬고요. 이렇게 글로벌 은행에서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 글로벌 은행에서 우려 꾀하고 있는 부분은 괜찮은 건가요? 그거 이제 저희가 수익성 부분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우려에 상당히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그 근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워낙에 PER이 낮고 배당 수익률이 높으므로 바닥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전 고점을 넘어서 이 6만 원을 돌파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와 달리 높은 배당 수익률. 여기 기사에서도 여러분 보여지네요. 가령 삼성전자를 지난 24일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한다면 배당 수익률이 3.07%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 1년 동안 보유하고 4번의 중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표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뭐 가치 투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데 하반기에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시장에서의 역할도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에 일어나는 거에 가장 또 독보적인 역할을 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통신주입니다. 주가가 많이 견조해요. 원가 공개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고요. 거기다 5G 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주가 흐름 자세히 볼게요. 원가 보상률 공개가 오히려 통신비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제시까지 되며, SK텔레콤의 주가가 고점으로 2개월간 13% 올랐고요. LG우플러스는 2개월간 17% 올랐고요. KT의 주가도 6월 말에 27,000원대에서 28,250원으로 올랐습니다. 통신주는 지난주에도 완만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원가 보상률 공개가 통신비 인하 압박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오히려 업체들의 통신비 인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고요. 당분간 5G가 호재로 탈바꿈할 것이다라는 근거, 통신 3사가 5G 조기 상용화 일정이 확정되면서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대요. 자, 당분간
당분간 이런 랠리 같이 가담해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통신주가 여태까지 악재란 악재는 사실 다 맞았죠. 뭐 통신비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주파수 경매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악재가 존재를 했는데 이제는 5G 투자를 바로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악재들도 더 이상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KT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치 대비해서도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 있는 상태이고요. 뭐 수익성 부분도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 SK하이닉스 등 여러 가지 자회사들의 이제 성적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익성 굉장히 우수해질 수 네. 있다라고 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수익성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이면서 통신 3사 다음 주뿐만 아니라 다음 달까지도 충분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 올해 주가 추이 다시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숫자보다 다 떨어졌는데 이게 작년 12월 네. 말에 비해서는 아직 조금 더 가야 됩니다. 12월 말에 비해서는 거의 회복이 된 모습, 조금 더 가야 되겠지만 제시한 건 6월 말에 대비해서 각각 17%, 13%, 10%씩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고요. 통신 3사 하반기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오늘 특징 좀 보겠습니다. 제약회사 가운데 희비가 엇갈리고 있군요. 먼저 좋은 소식을 가진 JW 중해제약입니다. 기술 수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들리고 있네요. JW 중해제약뿐 아니라 JW 중해제약 우선주도 상승 흐름이 두드러지고요. 아토피 치료제 파이프라인 레오마파의 총 4,500억 원 규모 기술 수출 소식 들리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이후로 100억 원 이상의 국내 업체 기술 수출 사례는 총 4건에 불과하다며 이 기술 수출에 굉장히 좋은 후한 점수를 주고 있어요. 오늘 오름세도 두드러지고 있고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바이오 업종들이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그 상태에서 JW 중해제약이 아주 중요한 호재 발표를 하면서 오늘 상승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JW 중해제약은 과거에 수액 시장에서 1위를 차지를 하면서 굉장히 견조한 매출을 올렸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랬던 회사가 4,50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이거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꽤 큰 규모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 수출건으로 인해서 기업 이미지가 상당량 긍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흐름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다만 이제 단기간의 상승폭이 너무 좀 컸기 때문에 네. 신규로 이제 접근을 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네. JW 중해제약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오 업체들도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좀 위험 자산 선호도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이번 주까지는 네. 좋은 수익률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JW 중해제약의 가장 선도 나타나고 있고요. 삼일제약, 한미약품 오늘 제약주들 몇몇이 좀 뛰어오릅니다. 반면에 오늘 대웅제약 윤재승 회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라는 소식에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오르며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네.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이미 상처를 받았는걸요. 네, 오늘 주가 약세입니다. 이렇게 힘이 엇갈리고 있는 제약주들까지 살펴봤어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을 읽는다 함께했습니다.